월요일 아침 7시. 외래가 열리기 전 산부인과의 하루는 먼저 시작된다. 주말 당직 시간 동안 있던 이벤트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한 이 월요 저널 발표를 통해서 이 산부인과 최신 저널들을 같이 리뷰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당직 보고입니다. 주말 동안 발생했던 응급 케이스를 공유하고 치료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베타 HG 약간 오른 거는 그 배란 유도하기 위해서 트리거링 할 때 LH 제제 투여하기 때문에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환자 논의가 끝나면 최신 연구와 치료 흐름을 함께 공유한다. 네, 그럼 저널 발표할까요?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매주 반복하는 일과다. LMP 기준으로 6주 2일 혹은 2주 0일이 의심이 되는 분이셨고, 프레그넌시와 원문 오리진, 라이트 투발 프레그넌시 럽처. CBC 할 때 일단 헤마토크릿 45 기준이 중요하니까 진료실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환자를 위한 치료와 고민은 계속된다. 그리고 오늘도 준비가 끝났다. 저는 월요일 오전에 외래 진료가 있어서 지금 외래 진료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택상 교수는 오늘도 수술이다. 이분은 68세 여성이신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밑이 빠진다라는 게 이제 주증상이고, 병명으로는 이제 자궁 탈출증이라고 하죠. 자궁, 방광, 이제 직장 이런 것들이 이제 질벽을 밀고 아래쪽으로 탈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행을 할 때 특히 이제 밑에 쓸린다거나 그런 게 이제 불편하시고, 방광 같은 게 처지게 되면은 이제 소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고 잔여감이 남고 자주 보게 되고.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골반장기 탈출증.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 고통을 오랫동안 숨긴 채 살아간다. 몇 년씩 묵혔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생하시고. 이분도 이제 처음 증상이 생기신 게 9년 전에 처음 증상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산부인과 질환이니까 병원에 쉽게 가기가 주저스러워 되시는 거죠.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늘어진 조직을 정리하고 장기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섬세한 수술. 탈출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은 저마다 달라진다. 자궁을 제거하고 축 처진 질벽을 일부러 절제를 해서 위쪽으로 장기를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정도가 아주 심한 분들, 뭐 방광이라든지 장이 완전히 돌출이 돼서 뭐 거의 성인 주먹만큼 이상 튀어나오는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 폐쇄술이라고 해서 질 앞뒷벽을 이제 장기가 내려오는 출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궁이 없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질 탈출증이라고 해서 질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 이제 마취 방법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개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복강경 로봇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뱃속에다가 질을 당겨서 붙잡아 두는 거죠. 이택상 교수는 이 수술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평생 헌신해온 우리 어머니 세대에게 비로소 편안한 일상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지금 이분은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앞으로 뭐 자녀 연명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년 남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인 거죠. 그래서 수술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5분) 후 9년 동안 홀로 겪어왔던 불편과 고통이 단 25분 만에 끝났다. 골반장기 탈출증 환자분들은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불편하시던 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고, 뭐 수술 이후에 어떤
기본적인 가벼운 관리 이외에는 본인이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치료가 끝나고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로서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암 환자분들만 보는 것보다는 이런 환자분들을 같이 보는 게 저한테도 뭐 만족도도 높고요. 환자분이 느끼는 만족감이 제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증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산부인과 질환. 그중에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도 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자궁 경부암이 우리나라 부인암 중에서 1위였는데 경부암은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이제 반면 자궁 내막암이랑 난소암은 빈도가 점점 늘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자궁 내막암이 가장 1위고 그다음에 난소암 그다음에 이제 자궁 경부암 이렇게 추이가 그렇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은 어제부터 좀 괜찮아졌어요. 2년 전 자궁 내막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 최근 암이 재발해 표적 치료를 시작했다. 이분은 실제로 병 자체는 굉장히 초기였는데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그러면은 재발을 좀 잘하는 그런 상태이시고 지금 추가로 치료 중이십니다. 자궁 내막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상황이 또 다르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운다. 네, 수치는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잘 떨어지고 요번에 한 게 19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빈혈도 요번에 14일날 핀 거 12.5까지. 언제 이렇게 얼마 만에 보는 수치인지 모르겠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주사를 맞읍시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희망과 불안을 오가며 긴 시간 이어지는 부인암 치료. 산부인과 의사들은 긴 호흡으로 환자들과 끝까지 동행한다. 그럼 내일 입원해서 뵙죠. 빈혈은 필요 없고 주사도 철분 주사제도 안 맞아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원해서 뵐게요. 네. 이번엔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고위험 바이러스가 나와 2년째 추적 관찰 중인 환자. 이런 경우 작은 변화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다. 이제 암 검사 이상 있었던 거 계속 고위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는 있으세요. 그래서 고위험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근종이 있었던 거 7월 달에 그 용종이 있었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초음파 한번 보고요. 자궁 안에 있던 용종이 그새 더 커졌다. 내막에 용종이 있던 거 지금도 내막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한 1.6?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조건을 종합한 끝에 조직을 직접 확인하는 쪽을 선택한다. 환자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근종이 있고 경부암 검사 이상세포가 나오고 암 바이러스, 인유전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와중에 이제 추적 검사하는 중에 자궁 내막에 용종이 생겨서 요번에 수술하자 그러는 거는 자궁 내막 용종 수술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일 없으셨고요. 난소암 수술을 네. 받은 후 추적 관찰을 받고 있는 환자가 찾아왔다. 최초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막 아픈 거예요. 동네 근처 병원에 가서 찍으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바로 그냥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병이 진행되고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난소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공식적인 조기 선별 검사가 없습니다. 난소암은. 그래서 초기가 아니면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3, 4기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돼서 치료도 힘들고 예후도 나쁜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CT는 괜찮으세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 뭐 덩어리가 보이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암이라 그런 거 무슨 암을 재발할 소견은 아무것도 없고 사진상으로는 크게
현재로서는 재발의 증거는 없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본인의 몸에 대해서, 몸에 특히 이제 산부인과나 생리 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건강검진 열심히 받으시고 그러시면은 좀 더 같은 암이라도 초기에 조기 발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봇 수술이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한 8cm 정도 되는 자궁 근종이 있는 환자고요. 환자분이 이제 아직 40대 초반이라 그냥 근종 결제 수술만 하기로 했고, 환자에 따라 로봇 수술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떼내고 나서 꿰매주는 게 이게 아무래도 로봇 수술이 조금 더 잘 꿰매질 수 있고, 그다음에 피도 좀 적게 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봇 수술을 좀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더 놓으시지 않을 분이라든지 위치가 뭐 정말 바깥쪽으로 딸랑 있다, 뭐 이런 정도라면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기도 하고, 개수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개복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환자의 배꼽에 1.5cm 내외의 작은 절개창 2개를 내고 카메라와 수술기구들을 삽입한다. 자, 기구들 넣어볼까요? 수술 시야를 확보하면 본격적인 로봇 수술이 시작된다. 조심스럽게 자궁벽을 절제하고 문제의 근종에 천천히 접근한다. 바스프레싱 밑에도 한번 다시 줄까요? 이렇게 다시 잡아볼까요? 좀 덜 좁게 잡아도 돼요. 딱딱한 데다 주먹만한 크기의 근종. 그래서 수술의 절반은 근종을 무사히 꺼내는 과정이다. 근육이 뭉쳐서 낸 혹이니까 저것처럼 딱딱한 혹이에요. 근데 그게 7cm, 8cm가 1.5cm 구멍으로 쏙 못 나오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쪼개서 이렇게 꺼내는, 그게 사실은 수술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아먹고요. 유트러스 뒤에다가, 잠깐만, 유트러스 뒤에다 넣읍시다. 됐다. 근종을 작게 쪼개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 이제 절개했던 자궁을 촘촘하게 봉합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가입력을 보존해야 하는 환자에겐 근종을 잘 떼내는 것만큼이나 자궁을 정교하게 봉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교한 로봇 수술이 빛을 발한다. 이리게이션하고 정리합시다. 잘 되고 빨리 끝났습니다. 생애의 단계마다 다른 질문을 던지는 여성의 몸. 아무래도 산부인과는 소아청소년, 가임기 여성, 인부 및 산부, 그리고 완경후 여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여성들을 봐야 되고, 또한 산부인과 진료 특성상 민감한 프라이버시 관련된 질문들을 하거나 또 민감한 검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 외래팀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답을 찾아나간다. 과거에는 우선 암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거, 자궁암이면 자궁을 드러내고 난소암이면 난소랑 다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주였다면, 요즘엔 보존적으로 자궁 경부암 경우도 초기 같으면은 경부만 제거하고 자궁 몸체를 남겨서 향후 임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그 길에 의사들의 기쁨이 있다. 힘든 상황에서 오셔서 제 손으로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다 완치가 돼서 밝은 모습으로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활짝 웃으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가 제일 보람스럽죠. 의사를 하는 이유가 뭐 그런 모습을 자주 보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거니까요.